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자꾸 생겨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겹겹 호재가 지금 발생했죠. 호재가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로 큰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야말로 블랙홀이 탄생을 해버렸죠. 2차전지 블랙홀이 탄생을 해서 시장의 돈을 그냥 싹 빨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전에 삼성전자발 반도체 전체적인 큰 블랙홀이 발생을 해버렸다. 자, 이 2차전지의 사이즈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2차전지 사이즈는 삼성전자발 반도체 호재는 2차전지 사이즈가 정말 큰 사이즈인데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게 이 삼성전자발 반도체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돈들이 버티려고 해도 블랙홀이 발생하면 돈들이 안돼 하다가 쑥 빨려 들어가죠. 쑥 빨려. 그런 분위기가 오늘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블랙홀로 돈들이 쑥 빨려 들어갔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HLB 이노 타임은 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인내심의 한계가 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9월달 접어들면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뜨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큰 블랙홀이 반도체에서 생겨버렸죠. 그것도 대장이 삼성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장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 방향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반도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9월 1일 날, 어제 31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리고 9월 1일 날 바로 블랙홀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그냥 싹 빨려들었죠.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털려나가겠죠. 삼성전자. 이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 올라봤자 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딴 거 상한가 치면 30% 올라가 버린데, 이거 기껏 이렇게 많이 올랐다 했는데 6% 딸랑 올랐죠. 자, HBM3 공급 합의를 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소재입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시장의 중심이 돼 버리면 다른 여러 섹터들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해서 그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 4분기부터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MD에도 이 생성형 AI HBM 반도체를 공급을 하죠. AMD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를 뚫었죠.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훨씬 강했죠. 자, 그런데 여기 뚫려버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오늘 약세를 보였다. 얘는 계속 좋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짓눌린 울분을 갖다가 포효하듯이 뚫어버렸죠.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다. 너무 큰 왕이 귀환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군데서 양강 공급 구도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공급 계획이 체결될 거고, 그럼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면 내년도에 상당히 빠르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워낙에 이제 HBM 생성형 AI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일반 D램 반도체보다 8배나 비싸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대강 제목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죠.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HBM 공급 소식에 6%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현존 최대 용량 32GB DDR5 D램 개발했다. 작정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9월 1일부터 그동안의 하이닉스에 질문린 어찌 보면은 자존심을 많이 구겼죠. 주가로도 그렇고 HBM 지금 가장 핫한 엔비디아 쪽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리는구나. 그런 이제 차세대 그런 이 기술에서 밀린구나. 상당히 이제 체면을 구겼는데 이제 대반격이 시작이 되었다. AI로 뜬 엔비디아를 탔다 이렇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크죠.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진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기업이 올해 250%가 올랐죠. 삼성전자는 이거 오를 때 이건 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호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코닝 회장과 만나 가지고 협력해서 뭐 하겠다. 거기다가 또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라인에 투입하겠다. 이걸로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 막 떴죠. 자, 유럽 폴더블 판매량 갤럭시 노트 때보다 더 많다. 지금 뭐 각종 호재를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작정을 한 듯이 막 쏟아내버렸죠. 9월달부터 이제 내가 대장 잡는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삼성전기도 이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런 거 사놔야 된다고 그랬죠.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리포트 하나 띄워가지고 어거지로 끌어내린 거 삼성전자발 호재가 뜨면서 얘도 아주 많이 내려온 거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밀고 올라가죠. 자, 그리고 그러나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다 주인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삼성전자 따위가 주인공이 될 수 없겠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시총 작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메인 블랙홀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79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거의 800만 주 가까이 매수했죠. 기관이 2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뭐 개인이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도했죠. 994만 주 매도를 해버렸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할 때가 있다. 지금 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지만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찐 주인이었죠. 반도체는 하이닉스죠. 반도체는 하이닉스였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보시면 정말 강했죠. 여기서 쭉 올라서서 안 밀립니다. 계속. 위치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죠. 얘는 가다가 꼬꼬려서 삐리리리리리 너구리 떨어지듯이 완전히 뭐 박살나는 방향으로 가서 삼성전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올라서 빳빳하게 서 있죠. 올라서 좀 내리면 올리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이 정말 큰 건입니다. 정말 크다. 먼저 이렇게 하이닉스가 뚫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거기는 못 뚫고 AMD하고 주변 다른 쪽 좀 주변주들이죠. 주변주들 주식으로 따지면 그런 쪽을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핵심 메인인 엔비디아를 뚫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각종 호재를 완전히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나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지금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빨리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라고 줄 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는 거. 자,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에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삼성에서 테스트 통과해서 이제 곧 있으면 계약 체결되고 이 양쪽에서 받으면 이 엔비디아 쪽에서도 훨씬 낫겠죠. 투밴드로 받으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많이 누렸죠. 삼성전자는 많이 내려갔다가 한 번에 거의 키 맞추려 좀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대장의 위치를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흔들긴 하겠지만 추세가 위로 쭉쭉 뻗어 나갈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 큰 시총으로 1년에 200% 넘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는커녕 이거 뭐 연초 기준 해가지고 2023년 1월달 여긴 낮았지만 1월달 요 고점으로 따지면 64,000에서 얼마 오르지 못해 여기나 뭐 거의 그거죠. 1년 동안에 거의 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왕의 기한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외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밀어줘.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 뚫고 추세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제 삼성전자의 태클을 걸만한 게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고 있죠. 근데 이 하이닉스양,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양이죠. 자, 그리고 HBM 수혜주죠.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해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오늘 조금 주춤했죠. 외인 기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차익실현 좀 해도 되겠죠. 그러고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 많이 팔리겠죠. 외국인들이 크게 입절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라이브 때도 이런 것들 좋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크게 오른 것들은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장비주들 아주 크게 올랐고 반도체 그냥 많이 오른 다 반도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낙폭이 아주 과대한 요런 이제 저 PBR죠. 얘는 PBR이 이렇게 올랐어도 PBR이 0.28밖에 안 되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외인기업 많이 샀죠. 자, 얘도 이제 추세를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정말 잘 나갔던 2차전지 쪽은 많이 잘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나와도 됩니다. 이거 15배 올라간 상황에서 이거 뭐 6% 좀 내린다고 뭐 표가 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좀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는 겁니다. 팔아서 얘가 정말 진정 황제주죠, 올해. 근데 이제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던 조선도 아직 전망이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공매도들이 내리치면서 파는 겁니다.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까지 치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돈을 확보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손실 좀 줄이면서 공매 쳐서 줄이겠죠. 그러고 이제 팔고 현금을 확보해서 반도체로 넘어간다.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앞으로 뭐 2차전지 전기차 시대다라고 하지만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거 좀 팔아서 이거 좀 이만큼 내려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요 좀 내려온다 그래도 야 그래도 여기서 1년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10만 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왔으면 이거 뭐 20만 원까지 좀 빠져도 뭐 괜찮지 뭐.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반도체 사서 거기서 먹으면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차전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접근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죠. 2차전지는 지금은 안 좋습니다. 환경이. 돈들이 이제 어디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곳에서 차익 실현하겠죠. 차익 실현해서 돈을 빼가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반도체로 하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버렸다. 뭐 중간에 이제 뭐 왔다 갔다 좀 달리 또 많이 올랐으니까 2차전지 다시 달리자.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추세는 반도체 쪽이 키를 딱 잡아버릴 거다. 그리고 2차전지는 조금 이제
힘이 좀 약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00년뿐만 아니고 많이 오른쪽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현금 마련할 때 가장 손쉽게 현금 마련하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공매 좀 쳐놓고 팔면 되죠. 팔고 공매 치고 해서 주가 내려놓고 자기들이 이 팔고 공매 쳐서 돈을 벌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현금 마련해서 딴 데 가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올릴 때 다시 공매 갚고 또는 사가지고 올리면 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이 외인들이 가장 크게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바이오 쪽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오른쪽 조선 그리고 이차전지 바이오 뭐 웬만한 섹터들은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섹터는 다 이런 현상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HIB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인기가 많이 팔았죠. 상대적으로 HIB 이제 매도하고 하니까 얘는 지금 뭐 좀 골파기가 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골파기가 조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HIB가 이제 내려가니까 얘도 같이 내렸다 이런 건데 얘는 이제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호재가 한번 뜨면 성큼성큼 올라가죠. 이런 건.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3%나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워낙에 크니까 저기 뭐 외국인이 7만원짜리를 800만 줄 샀죠. 그 정도의 그런 거대한 블랙홀이다 보니까 현금 블랙홀이다 보니까 돈들이 그쪽으로 쭉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바이오 쪽도 약세죠. 얘들은 여기까지 지금 돈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인 뭐 기업 팔아서 공매 쳐서 내려치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팔아서 반도체로 막 가버리겠죠. 거기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도 막 올라가다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려쳐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는 9월달하고 10월달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건데 조금 이런 삼성전자발 엄청난 블랙홀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될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HIB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잡히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이 바이오 쪽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좀 팔고 공매 쳐서 내리쳐 놓고 반도체 쪽으로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인하고 공매들이 막 때려쳐버리면 이거 뭐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올려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뭐 여기 세력이 공매에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리는 게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